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이제 신이 내린 방패라 불리는 1조 9천억 원 규모의 전용 전자전 항공기 개발 사업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적의 레이더를 순식간에 디지털 발작 상태로 만들어 눈을 뜨고도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드는 유령 같은 무기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전자전 기술이냐며 비웃었죠. 하지만 최근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우리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방공, 미사일 S-300과 중국의 최신형 레이더망이 수도, 카라카스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군의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뜬 순간 수조 원을 들인 그 정교한 시스템은 단 1초 만에 고철,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마치 깨진 TV처럼 노이즈로 뒤덮였고 미사일 발사 버튼은 먹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디지털 발작의 실체입니다. 대한민국이 1조 9천억 원을 투입해 만들려는 것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칼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비행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적의 신경망을 통째로 끊어버리는 기술의 지배자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을 배신하고 프랑스와 튀르키예로 눈을 돌렸던 인도네시아입니다. 내부 정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블록2라도 좋으니 16대만 먼저 팔아달라. 오만했던 그들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매달리는 걸까요? 오늘 그 숨겨진 팩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개발하는 이 1조 9천억 원짜리 괴물은 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디지털 암흑화라고 부릅니다. 적이 발사한 미사일이 목표를 찾지 못하고 허공에서 자폭하게 만들거나 아예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까지 포함됩니다. 과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이 기술을 구걸하다시피 했지만 이제는 우리 손으로 직접 그라울러급의 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하늘에서 한국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전투기도 레이더를 켤 수 없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그토록 믿었던 프랑스의 자존심, 라팔 전투기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중동 매체 디펜스 아랍은 최근 믿기 힘든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5년 전 이집트가 큰 소리치며 계약한 라팔 30대가 단 한 대도 인도되지 않고 프랑스 공장에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체는 묻습니다. 2021년에 계약이 끝났는데 왜 이 전투기들은 아직도 프랑스 땅에 있는가?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공정 지연이 아닙니다. 이집트 조종사 훈련, 유지보수 기반 시설 준비, 강화된 항공기 경락고, 건설 등 복잡한 과정이 얽혀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 정부가 미티어와 스카이프 같은 첨단 미사일 패키지의 수출 승인을 정치적 이유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공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프랑스에 사기당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돈은 다 냈는데 가장 중요한 발톱을 빼고 껍데기만 가져가라는 갑질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장면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을 겁니다. 자신들이 낸 수조 원의 돈이 프랑스의 정치적 결정, 한 번의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죠.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불신은 이제 폭발 직전이며 인도네시아는 그 공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집트가 겪고 있는 이 황당한 상황은 사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프랑스 정부가 정치적 승인을 미끼로 무기 수출을 통제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라팔을 도입한다면 나중에 동티모르 문제나 인권 문제 등으로 프랑스와 갈등이 생겼을 때 프랑스는 단 한 번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거부만으로 인도네시아의 라팔 전체를 날지 못하는 고철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술 이전은 물론 운영의 독립성까지 보장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땅을 치며 한국을 다시 찾는 근본적인 공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급해진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과는 결별하고 파격적인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을 약속한 튀르키예를 선택한 것이죠. 하지만 이 선택은 최악의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부품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사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와 정치적 변수로부터 자유롭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미국이 더더욱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튀르키예의 칸 시제기에는 지금 미국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 엔진 개발, 전문가들은 불가능한 정치적 선동이라 못 박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소재 공학입니다. 5세대 엔진은 1700도가 넘는 고온을 견디며 수천 시간을 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단결정 초합금 기술은 중국조차 수십 년간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이제 겨우 걸음마 수준입니다. 튀르키예 현재 기술력으로는 이 벽을 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성 없는 일정입니다. 튀르키예는 2032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항공 엔진 개발 역사를 보면 이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F-35 엔진이나 중국의 WS-15도 개발부터 안정화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본의 한계입니다. 엔진 개발은 그야말로 돈을 태우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튀르키예가 중국과 같은 자본력도 없이 이 길을 가겠다는 것은 독자 생존의 절벽으로 스스로 내몰리는 꼴입니다. 엔진 개발이 왜 그렇게 힘든 것일까요? 5세대 전투기 엔진의 핵심은 터빈 블레이드입니다. 이 작은 부품 하나가 1700도의 고온과 엄청난 회전력을 견뎌야 하는데 튀르키예가 현재 보유한 금속 가공 기술로는 비행 중 엔진이 녹아내릴 위험이 매우 큽니다. 중국조차 러시아 엔진을 복제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가 독자 엔진을 10년 만에 만든다는 것은 마치 초등학생이 하루아침에 대학 수학을 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불가능한 도박에 자신들의 국방 예산을 쏟아부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유독 빛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입니다. 계획보다 2개월이나 앞당겨 테스트를 완료하는 한국의 압도적인 개발 속도에 튀르키예의 항공 전문 매체마저 한국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이미 KF-21 생산 물량을 선점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고 태국마저 미래를 내다본다면 KF-21이 F-15X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라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기체임에도 미티어, 아이리스-T 같은 서방제 무기를 완벽하게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은 엄청난 장점입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이대로 가다간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산 전투기가 없는 나라, 즉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태국에 군사적으로 압도당하는 처참한 신세가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그램에서 퇴출되어 한 대도 얻지 못할 경우 주변국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쓴소리가 현지에서도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블록2를 16대만이라도 먼저 달라는 돌발 선언입니다. 5세대 스텔스로 진화할 블록3의 기차표라도 미리 끊어놓지 않으면 국가 안보가 뿌리째 흔들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주변국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의 행보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한국의 기술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KF-21이 자신들의 하늘을 지켜줄 유일한 대안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국 공군 내부에서도 그리펜은 체급이 작고
F-15는 너무 비싸다. 결국 우리의 정답은 한국의 KF-21이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16대라도 국어라는 이유는 주변 모든 나라가 KF-21로 무장할 때 자신들만 구식 전투기를 들고 전장에 나갈 수 없다는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전쟁은 화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의 신뢰와 흔들리지 않는 약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갑질과 튀르키예의 허상 사이에서 방황하던 인도네시아가 결국 다시 고개를 숙인 곳은 묵묵히 제갈길을 걸어온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산 엔진을 깎고 전자전 기술을 완성해 나가는 동안 전 세계는 이미 한국을 무기체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쾌재를 부르고 사우디와 UAE가 눈독을 들이는 이유, 그것은 한국산이 가장 정직하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배신을 일삼던 인도네시아의 손을 다시 잡아줘야 할까요? 아니면 더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까요? 태국의 한 네티즌은 말했습니다. 한국산이 최고입니다. 라고요.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자부심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